예, 지금부터 지역사회복지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세 번째 주죠. 지방자치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알아놔야 될 것은 지방자치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회관계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에서 암자를 차리고 운영할 때 지방자치제의 흐름을 보고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 전달 체계, 재원의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지방자치하면 지역복지 개선 방안. 그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놈은 둘이 합쳐져야겠구만.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내가 갔는데 이 지역은 지역복지가 뭐가 빠졌다. 이렇게.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재원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여기 아르바이트로 와서 막 거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농촌의 지역의 소득을 올려주면 이분들이 다 내 고객이 되죠. 그러면서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또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복지 활동을 하면 또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패밀리가 돼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지역 복지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지방의 암자 주지를 하셔야 된다. 동떨어져 있어요. 막 동네상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놓고 신도 없어요. 스님 쌀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초 좀 주세요. 뭐 용돈 좀 주세요. 이러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선방 20년 30년 있다가 지방에 그 농가 주택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절로 꾸며가지고 사는데 생활을 못 해갖고 도로 동냥하러 다니고. 이게 한철 문 닫아놓고 한철 선방에 가서 그 한철 나오고 나면 도움 좀 받으면 그거 갖고 와서 석 달간 파먹고 또 돈 떠지면 또 선방 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인생을 살면은 그냥 허송세월로 가버리게 된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능력을 가지고 이 지방자치제의 흐름에 편승할 줄 알아야 된다죠. 그 지방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며 복지가 무엇이 있으며를 관심 있게 보는 분이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재원 확보도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내가 사업에 성공해 스마트 농사로든 기타 무엇으로든 사업에 성공해서 지역민과 공유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복지활동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요, 공공의 모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나올 수도 없겠지만, 자기 토착민들, 지역의 토착민들과 또는 외부에서 내 고객 단골 거래처들이 그 지자체 수입도 재원이 돼요. 그다음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재원, 정부 보조와 주민 자원, 나의 고객들이 그 후원해주는 이렇게 복지 돈들, 이것이 재원 확보의 필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몇 번, 두 번이라도 뭐 산사음악회, 나눔축제 뭐 이런 거에서 와서 즐기고 먹고 놀면서 돈을 기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좀 바자회 같은 거 나눔 활동. 근데 내 사업이 튼튼했을 때 그게 잘 되는 거죠.
그 스님이 사업 얘기를 하면은 좀 부끄럽지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보살행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뭐 허공에 떨어지는 돈으로 뭐 아니면 땅에서 죽은 돈으로 아니 뭘로 보살행을 할 거요? 보살행은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살행 하는 방식은 딱 개인으로 내가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가지고 좋은 일 하는 이것도 보살행이에요. 그 선택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스님들이 양단이라겠죠. 하나는 수행과 하나는 보살행 두 개의 길을 하나만 선택할 것이냐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수행해서 뭐 할 건데? 그건 독각과 그 혼자 도만 통하고 말아버릴래? 뭐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소인배 소승이라. 근데 보살행만 한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수행이 뒷받침이 안 된 보살행이라는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보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죠, 여기. 보실까요? 이게 보살이에요. 보살은 구도보살, 오도보살, 서원보살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보살은 상구볼이지 오도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도보살은 도를 구하고 있는 수행자 보살을 구도보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도는 깨달을 수 있는 보살을 오도보살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구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은 수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게 그 세트로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해서 스님이 내 입에서 무슨 사업 얘기하냐 그러면 아니 보살 사업 하라는 거예요. 보살 사업. 이 사회복지는요 보살 사업하는 단어예요. 스님이 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스님이 아니죠. 왜 절에서 뭐 매간매직하고 좋은 절 주진 따서 나가서 지 호요하셔가지고 골프 치고 고스톱 치고 해외여행 가고 그게 스님입니까? 주변 둘러보세요. 사회복지를 하지 않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냥 산에 앉아있는 스님 그것도 스님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오도보살, 구도보살, 서원보살. 마지막에 서원보살이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는다 해서 하와중생이 나오죠. 하와중생을 그냥 합니까? 좋은 일을 그냥 합니까? 반드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죠. 뭐예요? 복지활동. 복지를 해야 이 민중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 스님의 덕을 입었으니 스님의 덕 속에 내가 우리가 동참하겠다 이러면서 부처님 경전도 배우고 스님 따라서 기도도 해보고 스님 따라서 참선도 명상도 해보는 거지. 그 스님이 포기당 차렸는데 염불하는 것만 배워갖고 그거 차렸는데 신도가 안 와서 쫄딱 망했다. 아니 내가 나가서 상품을 무슨 기술과 무슨 재능과 무슨 상품으로 도전을 할 것인가. 보살이 되고자 한다면은 산에서 더 닦을 건 다 해놓고 또 시내에서 공부할 건 다 해놓고 기술과 재능과 능력을 다 갖춘 다음에 나가서 차려야지. 그 상품성도 없는 준비도 덜 돼 있는 그 어중이 떠중이들이 무슨 사주나 보고 앉아서 그게 뭔 중이래요. 보실까요? 그래서
서원보살이 바로 하와중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열애의 활동자서 보살은 현실 세계의 중생 구제를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냐? 간음, 대세지,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이 다이다. 법장보살, 아미타. 이제 대충 그래서 사상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치승으로 가버리고 뭐 주리승으로 가버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과부 받아갖고 다음 생에 소가 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살라고. 출가할 때의 그 초심은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보살이 되고자 한다면은 공덕과 복덕이 막 부지런히 쌓여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복덕을 가져오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수행 공덕을 가져오지 않으면 무엇으로서 중생을 갖다가 지도에서 깨달음을 안내할 겁니까? 그러니 스님은 당연히 산에서 강원이 됐던 기도가 됐던 선방이 됐던 필수로 하고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그래 현실에 도전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연불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스님들이 밥그릇이 상중 아래 있는 게 뭐냐면 공덕의 차이다. 나 밥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고 뭐 그걸로 살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은 다급생내로 공덕을 쌓아야 돼. 종류별로 다 쌓아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보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살 인생이 도대체 뭔데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간음보살은 33응신으로 천수천하에 대해서 만중생을 어머니처럼 도와줄래. 깨달음을 향해 안내해 줄래. 지장보살 나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된 다음에 내가 부처될래. 원력을 그리 세운. 그게 보살이 그게 보살. 아미타불은 미륵세계, 아미타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고 일체 중생이 오면은 단계별로 수행을 갖다 상중하품으로 다 닦고 길 안내할래. 원력 보살이 법장 비구가 돼가지고. 그게 스님의 길이지. 만 가지 공덕을 쌓는데 남을 위해서 쌓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퍼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처녀 때의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어머니의 그 모습은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망가뜨려도 몸매가 망가져도 관계없어. 자기가 체면치레 할 것도 없어. 다 하드린 일 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자녀들을 먹이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조금 더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이게 바로 스님들이 나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까 망공덕을 지어야 돼. 자녀를 양성하는 것처럼 일체 중생을 양성하려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 그러자니 내가 망공덕을 쌓아야 되고 만 가지 사업을 성취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복의 공덕을 태산같이 쌓아야 돼. 신구이 삼업에 덕의 공덕을 태산처럼 지혜의 공덕을 태산처럼 선정 삼매의 공덕 지혜의 공덕 계의 공덕을 태산같이 쌓아야 뭔가 좀 하면 뺏긋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게 보살. 그래서 화엄경 10바람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재원의 확보가 그래요. 전문적인 인력 배치. 그래서 이 세상에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가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시군구, 복지협회 등 이렇게 해서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저희 그래서 인재를 얻는 것이 사업의 성공이에요. 예, 그래서 지방자치 사회복지 성격이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 자유 신장, 주민 복지 증진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자원 배분을 통해서 갈등, 형평성의 갈등, 지역이기주의의 갈등. 그래서 지방자치 공공활동 부분 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 가서 나 도나 닦고 그냥 나무나 하고 농사나 지고 나만 먹고 살래. 이게 소승이라는 거예요. 소승. 보살은 일체 중생을 내 자식처럼 품고 양성하고 내조하고 키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스님은 소승이다는 것이. 결국은 제가 84,000 경전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느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보살이다. 대승보살이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의 변화, 지역 갈등 해소에 도움되려는 생각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팔아서 성공하면서 동시에 복지할 것인지 이걸 정하는데,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제공하고 있는 농사의 혜택,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그 지역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된다. 지방자치는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게 있죠. 최소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시빌 미니멈이라니 최소 시민이. 그 다음에 리저널 미니멈이 최소 지역이. 그래서 이 3대의 그 요소를 자기 지역에서 실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보장,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영위하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기본적인 복지 수준을 영위하도록 최소 지역 공동체를 각오하고 도전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역 분권의 긍정적인 측면에 그 편승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 나는 조직의 효율성을 이루어내겠다. 나는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대상을 접근해서 이들을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관련 직원도 만들어내야겠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정치가에 주어졌던 책임, 전문 직종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 공공의 공급에 있어서 민간기관, 자원봉사단체, 비정부기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지방분권회에서 지역의 일체감 책임성 자조 정신의 고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지역민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분들이 나를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 지역에 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왼수보듯이 하거나 저건 뭐야 이렇게 하는데 민폐를 끼치거나 지역민들이 자꾸 방해를. 내 아는 스님이 지역에다가 그 명상센터 하나 지었는데 도로에다가 그냥 흙을 갖다 놔버리고 못 들어가게 동네 사람이 방해를 했다고 막 텔레비까지 나왔던데 내가 웃었어요. 왜? 이 사람은 지역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거다가 센터를 지었어요. 내가 건물들이 보니까 전부
벽돌식으로 뭐 어디 미얀마식으로 지어놨다만.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동고동락이 되고 함께 하겠다. 복지하고 이런 어떤 저 스님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혜택이 있고 이익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외부 사람만 그 들락거리는 거예요. 지역민하고는 뭐 손 끊어버리고, 지역민들이 무식한 것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안 된다. 행정 서비스, 현지 적합성을 제고, 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 교육 훈련 요구, 정치 지도자의 충원과 효과, 지방 공무원의 대응성 제고. 그래서요, 지방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하고 예수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참 힘듭니다. 뭐 스님들이 있는 지역이 거의 다 무허가들이 많고 불법적인 것이 많아서 지방 공무원 정치인들하고 잘 안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화합해서 방법과 길 안내를 잘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인 일체가 안보의 향상 효과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에 배치되고 이질감이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방해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버넌스 지방협치라는 게 있어요. 1990년도 중반에 행정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방 정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지방 자치 제도를 연구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전공이 무엇인가 봅시다. 그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 안내, 방향이 들어있다는 거버넌스라는 공동활동에 대한 다양한 조직기구, 연결, 느슨한 결합체, 다중제도적 조직 상황. 그래서 긍정적인 행정 이미지의 표현의 정의다. 이렇게 거버넌스는. 즉 말하자면 서비스 운영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권한을 공공 부분에 독점적으로 위임한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이 지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을 관리하는 지방 공무원이 관리해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하고 안내하고 방향 잡고 이렇게 서로 연결 유용하는 것을 로컬 거버넌스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스톡홀은 구미 미국 각국에서 지배적인 통치 양식인데 로컬 거버넌스 개념이 지방 분권의 유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파트너십, 네트워크, 상호 작용, 행정 구조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컬 거버넌스가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발점부터 소승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셔야 되고요. 동고동락하고 퍼주세요. 나누어주세요. 공유하세요.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나갈 때 생존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 주체가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기업과 영리단체. 로컬 거버넌스는 수직적인 위계보다는 수평적 위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 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직구조나 상명하달식으로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로서 확산구조한다. 그래서 로컬 거버넌스의 지방 정책은 통치 방식인데요.
분권화를 중심으로 기초하고 있다. 파커는 빈곤과 완화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면서 지방 분권화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분권화 세 가지죠. 예. 그 다음에 재정적 분권화, 제도적 분권화라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스님도 그 정치력이 있어줘야 돼요. 대내적인 처세술과 이미지 관리 기술이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처세술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재정적인 것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 제도적인 것도 잘 법률적으로 알아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사회복지협회나 각종 사회복지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뭉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역의 노조, 시민단체, 정당들과 서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가 정치 성격 장애물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의 지지를 얻고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로컬 거버넌스의 주민 참여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주민에 들어가시면 늘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보세요. 주민 참여를 조작을 하셔야 돼요. 유도해줘. 그 다음에 주민의 치료를 돕고 정보 제공하고 상담해주고 주민을 회유하고 협동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거버넌스의 지역 주민의 단체화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이다. 권한 위임을 받아서 주민 통제를 통해서 동고동락, 상생상호 되는 관계를 만드는 8단계가 바로 이게 바로 거버넌스의 통치 방식이다. 처음에는 비참해요. 그냥 형식적인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민 권력이 이 3단계로서 결국은 건너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천천히 작업을 해 들어가지 않으면 8단계를 기독교한테 물려서 문 닫고 나와야 돼. 그래서 블루오션, 레드오션도 관찰 있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인이 이미 장악을 완벽히 해버렸다 하면은 그건 레드오션이다. 아주 그냥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건 경쟁력이 심하다. 그러나 아직은 심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8단계로 조직화해 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1단계 비참해. 아니 무슨 내가 운치 봤다고 응? 내가 이장이야 반장이야. 그 사람들을 치료해야 돼. 테라피죠. 그렇게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동고동락. 그러면 이제 형식적인 참여가 만들어지고 정보 제공이 된다는 게. 그렇게 해서 공공의 이 복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상담도 들어주고 주민공청회나 주민들 접촉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정책적으로 응원해주고 풀어주고 주민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의사결정이 모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권력이 나와 내 아는 시인도 손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협동관계로서 그 조직이 이루어지고 쌍방 간의 give and take 형식을 이루어야 된다. 것을 아셔야 돼요. 전문가, 변호사, 지역 조직가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역 주민의 공무원부터 해서 정치인까지 다 뭉쳐가지고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말이죠. 이 지역에 무한연방죽처럼 강국지처럼 공동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먹고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돈을 전략 사업으로 쓰는데 이 바보 멍청하지 돈을 잘못 써가지고 헛돈 날려버리고 이래서 사람들이 지역 주민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벌리지 않도록 또 주의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한 위임받아서 주민 통제를 통해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대승보살의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나눔과 공유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이런 스테이인 주민참여 8단계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1단계 조작, 치료, 정보 제공, 상담, 주민회의, 협동, 권한위임, 주민통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된 지방에 가시면 이게 거베라 재배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자 농부가 됐다죠. 이분 것을 꺼내서 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네요. 스마트 하우스를 했네요. 이렇게 하고 이분이 뭐 47세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심어서 성공했대요. 한 번 심어서 5년 정도 연중 재배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덜란드 쪽에서 많이 나지만은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걸 재배를 성공했네요.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가공을 하죠. 이 꽃들을 해서 색을 흡수해서 그 색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면은 화려하죠. 여기다 물감을 넣은 건데 보니까 양재시장에 컬러 안개꽃 붐이 일어났어요. 예, 이렇게 해서 떼부자 된 거예요. 하는 기술적인 비법은 이렇게 이런 쪽에다가 무엇을 약품을 타서 색이 침착하거나 색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얀색으로 백장미로 변신하거나 뭐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자유자재해서 결국은 이걸 상품화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면 시계죠. 꽃이 시계 속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성공했대. 그래서 44세 이건 부인이군요. 1,500만 원 정도 뭐 체험 사업으로 소득 올리겠다. 그래서 여기에 멈춘 게 아니라 체험 사업도 해야 된다. 예, 그 보조나 체험으로 1,500만 원을 번. 그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그런다는 것이죠. 보조나 전시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거를 만드는 방식도 전시실에서 예쁘죠. 이렇게 해서 작품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로를 개척을 하게 되겠죠. 세일즈하고 광고하고 작품 전시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차 농업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복합, 다양화, 토탈 서비스 시대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쌀 농사만 짓고 국가에서 매수해줘 아니면 아는 사람들 팔어 요 정도가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생산해서 꽃을 생산해서 팔어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꽃을 생산해서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눈다. 나만의 노하우를 농사법을 만들어라. 성공은 시들지 않는 열정에 있다. 예. 스님들이 지역에 가서 성공하고자 하는데 거베라 보존화 사업으로 연 매출 2억 9천만 원이. 어마어마. 예. 웬만한 수말사보다 나을 정도예요. 순수하게. 그렇게 그 안에 그 지역의 시골 농부들이 와서 일도 배우고 또 일도 같이 하고 또 이게 돈도 받아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지역민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 월급 주고 일당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업어준다는 지역민들이 나만의
노하우와 농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그래서 미래 농업에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봉화 농가의 재배하원 아티스트, 노란 꽃, 뭐 소비니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뭐 종류별로 다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지역사회복지론, 지역분권화 지역의 사업에 맞추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절에 가서 불교대학 배우면 이런 것부터 배우죠. 선인성과 악인악간이 네가 업장소멸을 해라. 뭐 단얘기가 보시를 했는데 뭐 가보를 받아서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 이 얘기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이 사업을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잘 화합하고 살고 자녀와 살고 고부간에 잘 살고 그러면서 협동으로 사업에 매진해서 형제들이 다 힘을 합치고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성공.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행을 하기 위한 밑밥이다. 아니 무슨 놈이고 낚시에 뭐 끝에 뭐 달아가지고 넣으니까 그 생선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잡혀 올라오잖아요. 그 미끼를 달지 않고서야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데 뭐 하려고 스님하고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그를 나눠주고 베풀고 성공해서 줄 게 없으면 받을 것도 없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마음 쓰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육관음이 나오죠. 성관음은 지옥 중생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생각을 편협하게 가지면 자기 망하고 남도 망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그냥 사기치고 등쳐서 망하는 거예요. 천수관음이라고는 악이라고 하죠. 악에는 굶주릴 낳자 아닙니까? 굶주린 귀신이. 이 사고방식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마음씨 쓰는 것이 뭐냐면 전부 거지 팔자가 되는 사고방식 말 행동을 해서 망하고 지옥악이 축생하는 집마다 짐승짓을 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나이는 60, 70 됐는데도 거지 중에서 한 거지가 돼가지고 저 팔자 하나 거지로 만들어 놓고 무슨 복지를 할 것이며 무슨 보살행할 것이며 무슨 중생교화를 할 것이며 뭘 가르칠 거에 머릿속에 똥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선생님들이 정치에서 돈 모으면 나이 들으면 뭐 할 거고 이거 주고 갈 겁니까? 11명 간음은 아수라죠. 마두 간음은 출생이고.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11명 간음처럼 얼굴이 11개고 8인 8비 6비가 돼가지고 말이야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싸우지 않겠다는 생각 그건 고쳐야 돼요. 그건 보살의 마음이 아니에요. 보살은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간세음 보살을 이 교도들 다른 교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처님을 다른 그 종파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독교, 천주교, 마음에특이 얘네들 부처님 보고 뭐라고 사탄 마귀 이러죠. 이겨내야 돼요. 싸우면서 이기지 못하면 자비도 없는 겁니다. 걔네들한테 먹혀가지고 국가를 뺏겨버리고 비참하게 인생 돼버리면요. 기회조차도 없어요. 성불은 얼어 죽을 성불이며 깨달음은 얼어 죽을 깨달음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대불상 폭파해버렸잖아요. 이슬람교, 불교를 잡신이라고 잡기라고 합니다. 11명 간음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수행과 내 부처님과 내 그 깨달음의 세계가 소중하면 지킬 줄도 알아야 돼요.
나눠줄 게 없는 거지 팔자에서 무슨 공덕을 지을 것이며 무슨 중생교화를 할 것입니까? 주면서 가르쳐가지고 깨달음 향해 안내를 해야죠. 준재간음이 천상이에요. 적어도 지역학의 축생수라는 갖다가 내가 견제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보면 혼내놔야죠. 보살 정신으로. 그것도 혼내지도 못하고 당하면 안 돼요. 사기당하면 안 돼요. 요 법당 750평 지을 때 지하 250평, 1층 250평, 법당에 200평을 지어낼 때 무슨 놈이고 온갖 어중이 떠중이 건축가들 와가지고 얼마나 사기 많이 치려고 했는데요. 그거 다 이겨내고 싸우고 극복하면서 이걸 건물 한 땀 한 땀이 같이 뼈대만 주고 나머지는요 전부 직영했습니다. 전부. 왜 하청 안 줘요? 내가 부처님 돈을 직접 지어 나가면서 기술자 데려다 놓고 재료 사다 딱 주면서 같이 해 같이. 나도 할게 나도.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대작불사를 한 거지 거제된 건 아니에요. 여의룸 가능은 인간이죠.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야 교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보살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를 갖다가 홍보하고 지역복지를 접근하셔야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도들에게 가족은 이대로는 안 돼. 가족은 말이 강 건너 불경 공행하듯이 도외시하고 안 된다예요. 그래서 가정이 모여가지고 남자는 돈 버는 게 여자는 서투른 운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밥 먹고 사고 돈 벌기 바빠서 가정의 재생산이 안 되고 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성격, 잘못된 사업, 가족 사업 경영이다 하는 것이 눈을 떠라요. 이렇게 내가 성공하고 신도에게 성공하라고 안내를 할 때 신도가 따라오지. 딱 스님 얘기 듣고 관찰해 보니까 빌어먹게 생겼고 말아먹게 생겼고 망하게 생겨먹고 성질 더럽고 까칠하고 무슨 옛날에는 무슨 도 많이 닦은 사람 성질 까칠하다고 그런 말 하던데 그거 소승이에요 소승. 그렇게 해서는 중생구제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란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